아틀란타 호크스의 에이스 트레이 영 소식인데 부상을 당했어요. 예. 내측 축부인대 부상 당해서 이제 적어도 4주니까 한 달 가까이 결장한다는 얘기이고요. 호크스 입장에서는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. 어떤 고민이 될 거냐 하면 일단은 트레이 영 중심으로 팀을 계속 만들고는 있는데 이 선수가 이제 아무래도 보여준 부분이 플레이오프에서 어쨌든 닉스를 좀 때려잡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. 그리고 스타성이 굉장히 있고. 그래서 이 선수를 중심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뭐 디온테 머레이도 데려와 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해보는데 결국 이제 한계가 있는 부분이 계속 뚜렷해지는 상태인데 거기에다가 지금 부상까지 이제 당해버렸으니까 올 시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굉장히 또 어떤 그 기대를 갖게 하는 선수 구성이 좀 있었거든요. 로스터를 좀 보시면 새로 데려온 선수가 이제 니켈 알렉산더 워커 이 선수가 트레이 형의 어떤 부분을 굉장히 잘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. 백코트 쪽에서 이제 사이즈도 괜찮고 수비도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선수가 그 트레이 형의 어떤 그 어, 단점, 수비에서의 미스매치 이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지만 현대농구가 사실은 미스매치를 어떻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려워요. 그러니까 한 선수가 두 명을 어떻게 잘 막을 수 있는 아무리 뛰어난 수비수라도 그게 좀 잘 안 되다 보니까 워낙 스위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농구랑 좀 다르니까 뭐 활동량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니까 그게 잘 안 돼요. 그리고 뭐 지금 주가를 저는 이 선수가 굉장히 나중에는 잘 될 거라고 보는데 다이슨 다니엘스 이 선수조차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그 어떻게 보면 트레이형 하나만 수비 구멍인 건데 경기 자체를 조금 강팀으로 탁 치고 올라가지를 못하는 그런 한계가 너무너무 답답하게 느껴질 거고요. 거기에다가 이 선수도 데려왔거든요. 이제 크리스탑스 포르징기스까지 데려왔는데 지금 3승 3패. 그냥 뭐 아틀란타 호크스는 항상 아틀란타 호크스 경기 성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트레이 형이 이제 한 달 빠져버려요. 예. 그리고 이 리사 쉘 선수도 많이 올라왔잖아요. 이제 2년 차인데. 근데 부상을 당했다. 아, 진짜 아틀란타 호크스의 프론트나 구단은 어쩌면 트레이 형이 빠지는 그 한 달 동안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. 더구나 만약 트레이 형이 빠졌는데 뭐딴 선수들 뭐 니켈 알렉산더 워커도 어느 정도는 좀 팀을 운영할 수 있고 그리고 리사 쉘뭐 혹은 폴링기스 이런 여러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이 반응이 나와가지고 성적이 도대체 어떻게 될까? 만약에 트레이 형이 들어왔 할 때랑 별 차이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라 그러면 트레이 형을 좀 어떻게 하고 팀 구성을 다시 좀 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아니라면 그냥 계속 이성적인 거거든요. 근데 호크스의 움직임은 보면은 분명히 조금 더 높은 걸 원해요. 그래서 선수들을 괜찮은 선수들 자꾸 데려오거든요. 올 시즌만 해도 큰 이름 두 개는 이제 니켈 알렉산더 워커하고 포르징기스를 데려왔잖아요. 그러면 굉장히 그래도 좀 꽤 괜찮게 한 거거든요. 이 전력 보강을. 근데도 이제 여전히 어떤 그런 그 눈높이에 맞는 성적이 나오지를 않으니까 고민이 많을 수 있습니다. 근데 트레이 형이 한 달 결장을 하게 됐다. 이 부분이 어떤 변수가 될지 호크스의 변수가 될지는 한번 보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고요. 일단 NBA 어시스트 왕을 지난 시즌에 트레이 형이 했어요. 근데 이제 한 달 빠진다는 거고 내측 축구인대 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뭐 그런 위치는 뭐 내측 축구인들 뭐 요런 위치라고 하니까요. 네. 이 MCL이 굉장히 많이 나오긴 해요. 농구 선수들이 잘 당하는 부상이긴 하거든요. 영은 이제 그 브루클린과의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고요. MRI를 했는데 부상 정도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MRI를 했는데 이제 구조적으로 뭐가 이렇게 박살이 난 이제 뭐 뼈 구조가 박살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바로 이제 재활을 하고 그게 이제 한 달 정도 걸릴 거다. 그 한 달 정도 걸리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다시 한번 평가를 해서 빨리 복귀를 할지 좀 더 할지 이렇게 결정이 된다는
거고요. 일단 구조적인 어떤 그 데미지는 손상은 없기 때문에 뭐 한 달 왔다 갔다 정도일 거라는 거고, 그렇게 되면 영은 아마 적어도 한 15경기 결장을 하게 될 거고, NBA 룰이 이제 65경기 이상 출전하지 않으면 이제 상을 못 받아요. 그러니까 올 NBA나 뭐 이런 리그의 어떤 상을 못 받기 때문에 그 영 입장에서도 요거를 이제 뭐 15경기를 결장하고 나면 그런 상을 받을 수 없을 만큼 경기를 소화할 가능성이 있으니까, 그러면 이제 선수 본인의 어떤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문제가 가니까 추가로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 상당히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. 영에게는, 트레이 영에게는 좀 좋지 않은 상황이 되었다는 거고, 영은 뭐 그냥 성적은 20점 왔다 갔다 뭐 어시스트는 많이 하고 수비는 안 좋고 뭐 그렇습니다. 네. 트레이 영이 과연 이제 결장을 하게 되는 그동안 애틀란타 호크스의 성적이 어떨지 일단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. 그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보고, 그 트레이 영이 과연 계속해서 애틀란타 호크스의 프랜차이즈 스타로 또 계속 활약할 수 있을지, 혹은 어떤 호크스의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, 그런 부분이 뭐 올 시즌은 아니더라도 뭐 트레이 영이 맥스 계약을 해야 되는 어떤 그 순간이 왔을 때, 그때는 팀과 트레이 영이 쉽게 맥스 계약을 합의에 이르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분명히 이제 어떤 그 위기 상황이 올 거고, 트레이 영과 애틀란타 호크스가 서로 같이 가느냐 아니냐, 거기에 대한 위기 상황이 올 텐데, 지금 이 또 올 시즌에 이 다친 일단 선수가 눈에 안 보이면 뭐 연예인들도 그렇잖아요. 눈에 안 보이면 뭐 다른 사람으로 대체가 되니까, 트레이 영이 없을 때 또 치고 올라오는 선수가 있어서 호크스의 경기력이 갑자기 좋아진다. 그러면 트레이 영을 데리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, 혹은 트레이 영이 없으면 호크스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다. 뭐 그 꼭 트레이 영은 필요한 선수구나. 요런 생각을 가지게 될지,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, 어떻게 진행될지, 어떻게 전개가 될지, 그런 걸 좀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치겠습니다.